안녕하세요 언니들. 4주차 퀴어 SS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루나입니다. 시활동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주차 방송은 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일상을 밝히고 경제라는 돋보기로 삶의 소중한 기초를 들여다볼 겁니다. 꿈같은 컨텐츠 이야기와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영화처럼 근사하게, 지갑은 든든하게 만들어드릴 야심찬 시간. 3월의 달력도 이젠 단 한 장,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라는 심술도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앞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네요. 꽃이 피는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3월의 마지막 주.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바람 한 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4주차 QS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치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부터 6월까지 레지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시피를 보내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연기시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드리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3월 4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취향차의 극복 중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덕질 문제로 사연을 남깁니다. 저랑 제 여자친구는 둘 다 아이돌 덕후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로 파는 그룹이 달라요. 저는 힙하고 파워풀한 걸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는 아련하고 청순한 컨셉의 진심이거든요. 얼마 전에 두 그룹 컴백 날짜가 겹쳤는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슬며시 다가와서 자기네 애들의 티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어제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는 거실바닥에 앨범 수집장을 깔아놓고 포토카드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리는커녕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제 최애 멤버 포카를 보더니 이 멤버는 눈매가 너무 매섭지 않아? 라며 은근히 제 취향을 디스하는 거 있죠. 언니, 이거 전쟁 성포 맞죠? 결국 저도 여자친구 최애 포카를 보고 이 멤버는 너무 순둥해서 졸려 보인다 라고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우리 레즈퍼 언니들은 혹시 애인이랑 덕질 취향이 다를 때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향차의 극복 중님. 이거 진짜 피 튀긴 덕질 전쟁이네요. 사실 커플이 같은 그룹을 덕질하면 앨범도 같이 사고 콘서트도 같이 가서 좋은데 이렇게 취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면 거실 순식간에 음악방송 대기실처럼 변하곤 하죠. 그래도 부러운 점 하나 있네요. 서로의 취향을 투닥거려도 결국 서로가 왜 그 멤버를 좋아하는지를 제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먹을 친구들한테는 이 포카 좀 봐 너무 예쁘지? 라고 하면 뭐 다 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달라? 라는 대답만 돌아오는데
적어도 여자친구분은 같이 분석이라도 해주니까요. 두 분의 평화를 위해서 조언을 드리자면요. 그냥 TV 한 대를 더 사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홀수날은 취향 차이 극복주님의 취향, 짝수날은 여자친구 취향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래도 포카 교환할 때만큼은 서로 예의를 지키기로 약속하시고요. 두 분의 포카 전쟁의 종집을 찍어줄 아주 신나고 중독성 강한 노래 추천드릴게요. 그럼 취향 차이 극복주님이 좋아하시는 힙한 감성과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는 멜로디가 절묘하게 섞인 곡을 골라봤습니다. 뉴진스의 OMG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념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정이 고픈 언니들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시는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전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일보 띵동 3월 4주차 첫 번째 띵동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지난 2월 25일 성소수자 활동가인 조리안 키스와 티무르 레츠부크의 관계를 사실상의 결혼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인사이트가 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키예프 지방법원은 이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보수운동단체인 브시 라좀의 항소에 맞서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6년 헌법에 따라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레브 부츠를 키스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 외교관 부임 시 동행할 권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레브 부츠와 키스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2013년부터 동거를 해왔고 2016년 우크라이나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1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우크라이나 법 하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인사이트 LGBTQ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엄청난 선례라고 평가하며 이 판결이 혐오적이거나 보수적인 단체들이 사회적 도덕이라는 명목하에 성소수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뒤집거나 박해하는 도구로 법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띵동은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집단회에서는요. 성소수자가 지역사회의 주민이자 노동자로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제안은 생활동반자 조례입니다. 발제자로 나서 소경준 노동당 고양 파주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요. 동성 부부나 동거 관계 등 법적 혼인 제도 밖의 다양한 공동체를 지자체 행정 영역에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비전형적인 가정도 시립병원 이용이나 지자체 가족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법적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정의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춰 확장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일터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성수자 노동자 최효 씨는요,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 금지뿐만 아니라 동성 파트너의 경조사의 인정, 그리고 성확정 수술을 위한 휴가 보장 등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를 지자체가 조례로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일터 내 차별 구제관을 두는 등 방향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성수자 권리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중앙 정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지역 차원의 뿔풀이 정치를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가족으로 인정받는 권리, 그리고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한 시민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일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곁에 소외된 목소리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더 성숙한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2026년 3월 4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키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처럼 다양한 즐거움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의 4주차 방송 기어 에셋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에휴, OTT가 넘쳐나는 세상에 볼 영화가 없네. 뭐? 볼 영화가 없다고? 한 달에 영화 한 편도 못 보겠어. 누가 추천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볼 영화 아주 많지. 내 영화 추천은 레트로 릴톡에서. 그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라쇼몽 효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목격자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의 뿌리가 된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0년작 라쇼몽입니다. 이야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일본의 옛 성문 라쇼몽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비를 피하던 세 남자가 기괴한 사건 하나를 두고 대화를 나누죠. 며칠 전 숲속에서 한 사무라이가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의 증언들이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된 악명 높은 도적 타조마루는 자신이 정정당당한 결투 끝에 사무라이를 죽였다며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무라이의 아내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를 받아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울먹이죠. 심지어 무당이 입을 빌려 나타난 죽은 사무라이의 영혼은 아내의 배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지켜봤던 나무꾼의 말은 또 다릅니다. 두 남자가 비겁하고 찌질하게 싸우다가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영화는 끝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진실마저도 자기 유리한 대로 비틀어 기억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영화가 영화사에서 갖는 의미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195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서구권에서는 아시아 영화를 한 수 아래로 보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라쇼몽이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겁니다. 일본 영화의 황금기를 열었으면 물론이고 현대 영화들을 즐겨 쓰는 다중 시점이나 과거 회상 기법의 교과서 되기도 했죠.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촬영 기법입니다. 당시엔 카메라 렌즈가 상한다고 해서 태양을 직접 찍는 게 금지되었었는데 이 영화는 숲속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살을 장면으로 담아냈어요. 그 어지러운 빛과 그림자가 마치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환상적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보긴 했는데요. 1950년에 만들어져서 지적 재산권이 만료되어 무료로 올려진 일본 영화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라쇼몽입니다. 네, 너무 좋았다고 추천을 받기도 했고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인간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라쇼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면 꽤 재밌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행한 것은 정말 정정당당한 결투였을지 아니면 비겁하기가 짝이 없는 습격이었을지 사무라이 정신은 간대 없는 애초에 물욕의 화근이었을지 아니면 무력에 의해서 겁탈이 아니고 남녀가 눈에 맞아 벌어진 일이었을지 가장 객관적으로 보았던 나무꾼의 말이 옳은 것일지 아니면 나무꾼마저도 무력에 의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인지 재판까지 등장하지 않는 영화는 관객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신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저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드문드문 하게 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국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에는 이를 판단하는 건 순전히 독자나 시청자의 몫이 아닐까, 그게 국민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부채질하게 만든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이 더 공로가 큰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인터넷이나 뭔가 SNS에 올라오는 뉴스들 그리고 짧고 신속하게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진실되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뉴스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클릭수나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분야, 그리고 경제, 정치, 하물며 연애 관련된 것까지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끔씩 보다 보면 저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생각하게 되지만 모든 일은 그렇다시피 진실 그리고 거짓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실을 더 향해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자극적인 거짓을 향해 가는 건지는 그것을 소화하는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라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비가 그치고 성문을 나서는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요. 인간의 이기심에 씁쓸해지다가도 묘한 희망 한 자락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고전 영화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이 70년 전의 완벽한 미스터리 라쇼몽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경제를 모르면 멋진 언니가 될 수 없다고. 복잡한 경제 뉴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언니들의 경제 지수를 기분 좋게 바꿔줄 실전 경제 브리핑. 머니 인덱스. 네, 여러분 2월 말부터 뉴스 채널 고정하고 계신 언니들 정말 많으시죠? 원래 중동 문제는 늘 복잡했지만 이번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바로 세계 최강 대국 미국과 중동의 맹주 이란이 정면에 붙었기 때문이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말이었어요. 미국이 이란 내 주요 군사 시설과 핵 관련 의혹 지점들을 전격적으로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외신에 도배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피해 보복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한 언니들 계시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목줄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당연히 기름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실제로 2월 말 공습 직후에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3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고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길어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겁먹기 시작했어요. 와, 전쟁이 나면 주식이고 뭐고 다 종이 조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안전한 달러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재는 3월 말인데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같은 수입 국가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밀가루, 옥수수, 원자재 가격이 환율 때문에 덩달아 비싸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서 보고 오신 장바구니의 물가, 그리고 식당의 공깃밥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저 멀리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세 인하 폭을 더 늘리고 비축해둔 원유를 풀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인공지능 AI 열풍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출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3월 현재의 경제 상황은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느냐 아니면 갈등이 더 깊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지갑 사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서 외환시장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원하는 숨을 돌린다는 익숙한 공식이 이번엔 작동하지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환율을 끌어올리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아까 거론되었던 배경, 해외 투자의 급증도 그 문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금융회사,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해외 자산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환율이 높든 낮든 달러를 사야 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자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쉽게 멈추지 않는 거죠. 달러를 사려는 흐름이 일상처럼 이어지면서요. 원화 약세 압력이 누적된 셈인데요.
국민연금부터 개인까지 해외 투자 행렬이 만든 달러의 갈증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로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은 수출 대금으로 막대한 달러로 손에 쥐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를 곧바로 원화로 바꿔 국내에 풀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흐름 속에서 달러를 서둘러 팔기보다는 보유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진 거죠.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화를 쥐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시장에 나와야 될 달러가 기업 금고에 머무르면서 달러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세 번째는 국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움직이는 해외 외환 시장인데요. 서울 외환 시장에서 실제 달러를 서구파는 거래보다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역외 선물환 거래가 훨씬 큰데요. 이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과 글로벌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원화가 약해질 것이라는 베팅이 먼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지면요, 그 가격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환율이 해외에서 먼저 움직이고 서울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외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 역외 시장의 약세 베팅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요, 미국 금리 인하 효과는 희미해진 겁니다. 환율은 솔직히 금리 하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당분간은 숫자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작은 흐름과 시장 심리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을 단정하기는 좀 이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도 된 것 같죠.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지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면 이런 위기는 늘 있었고 우리는 또 현명하게 이겨낼 길을 찾아왔으니까요. 언니들, 오늘은 가계부 점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돈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도 풀 겸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신 언니들은 바로 맞히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이 해협이 봉쇄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고 있죠.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다니는 중동의 핵심 바닷길. 이 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호로 시작해서 즈로 끝나는 세 글자 이름입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진짜 단단한 보물을 찾기 마련이죠.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에 이 귀금속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돌잔치 선물로도 인기가 있고 변치 않는 가치의 대명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황금빛 하면 떠오른 바로 그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네, 정답은 금, 골드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퀴즈. 경제 뉴스 좀 보시는 언니들이라면 이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처럼 중동 정쟁이나 미국 이란 갈등 같은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는 치솟고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체를 뜻하는 단어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요. 성장을 뜻하는 stagnation과 물가 상승, inflation이 합쳐진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네, 정답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혹시 오늘 다 맞추신 언니 계실까요? 오늘 퀴즈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죠? 정답을 맞히신 언니들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문제를 들으며 중동 상황이 우리 집 사정과 지갑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경제 용어를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온 날이 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 루나가 복잡한 경제 뉴스 더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들고 올게요. 우리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같이 성장해 보시죠. 그럼 언니들 경제 뉴스를 기분 좋게 바꿔줄 실전 경제 브리핑 머니인덱스 3월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클로징으로 찾아올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언니들. 오늘 첫 정규 방송 4주차 퀴어 SS로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12세기 일본 성문화 아래에서 펼쳐진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영화 라쇼몽부터 현재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동발 경제 위기 진단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조금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언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령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 복잡한 세상을 함께 읽어내는 것이 그 과정이야말로 레츠파가 지향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럼 클로징은 오늘 밤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